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회입니다. 세로이 식구님들을 위해서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자 우선주 또는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5G라든지 반도체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는 왜 지속적으로 상승해야만 하는지를 소상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10월에 56,000원대의 저점을 찍고 이때 영상도 했던 것 같죠. 지속적으로 시가총액 천조 시대로 향해 갈 것이다. 앞으로 그와 같은, 그리고 코스피의 지수는 현재 2873인데 3000을 훌쩍 넘어가는 4000까지도 돌입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제1의 지수 관련 코스피의 최고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수는 상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려봅니다. 기업적인 내용은 삼성전자 투자는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서는 가격 조정은 적고 반도체 수요는 지속 증가할 거다, 이렇게 썸네일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왜 가격 조정은 적을 수밖에 없는가? 왜 반도체는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언급하자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의 반도체는 지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말씀드릴 테니 2021년도에 삼성전자 또는 우선주, 그와 관련한 5G 등등의 투자 종목에 대해서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만 인수주역 이승욱 부사장이 67년생 양띠죠. 전장사업의 진두지휘자로 올라선다. 삼성전자가 이승욱 사업지원 TF 부사장을 전장사업팀 새 수장으로 선임하고,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장비입니다. 전자장비. 선임하고 미래의 먹거리로 선정한 자동차 전자장비 사업 확대에 본격 시동을 건다. 2017년 9조 원을 투입해서 미국 전장 전문기업 하만인수를 인수했을 당시 이 부사장이 관여했던 만큼 전장 분야에서 추가 인수합병 가능성도 전망이 된다. 최근에 LG전자는 세계 3위의 마그마 인터내셔널 자동차 합작법인을 설립하자고 하기로 7월경에 하기로 했나요? 그로 인해서 상한가가 대형주가 이렇게 이루고 지금도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 TF에서 신사업 발굴과 사업 재편 역할을 맡았던 이 부사장 발탁을 두고 삼성전자 전장 사업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는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조만간 전장 분야 M&A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2018년 8월에 18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당시 인공지능, 5G, 바이오와 함께 자동차 전장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했다. 분명한 것은 전기자동차라든지 자동차 전장 사업도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미래 먹거리 정도로 낙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는 세계 1위 차량용 반도체 업체 NXP를 두고 삼성전자가 인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끊이지 않았고, 삼성전자가 2024년 출시 예정인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에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폰의 디스플레이 등을 납품해온 만큼 협업을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여기의 내용은요, 뇌피셜입니다. 생각만큼 있는 거지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될 확률은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60% 정도 저는 이렇게 보고요. 한 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글로벌 전장 업계에서는 크고 작은 투자가 이어지면서 격변기를 맞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삼성전자 전장 사업도 내년 2021년 M&A와 신사업 진출 등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 사업을 진두주의한다. 그러나 저는 삼성전자는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쪽 그리고 5G 장비 쪽에서 큰 성장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요. 작은 미래 먹거리로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D램 가격의 상승을 전망한다. D램 가격이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오를 듯하다. 올해 주춤했던 메모리 반도체 D램의 가격이 내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해 메모리 반도체 양과 질에서 모두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비메모리는 확실하게 성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폭발하는 인공지능 또는 5G 자율주행 등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비메모리 그리고 노광 장비 역시 ASML에서 노광 장비 역시 5 나노 공정까지 준비된 상황이기에 비메모리 가격도 상승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에서 18년 지속됐던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재현될 것이다. 2021년 말이에요. 시장 조사기관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전 세계 D램 공급량은 406억 9,600만 기가비트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수요는 411억 5,500만 기가비트 가량. 따라서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죠. 추정돼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D램 고정 가격이 상승해 슈퍼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반도체 수급 동향 조사기관인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도 내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은 올해보다 8.4% 성장할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올해보다 13.3% 증가할 것이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대만의 TSMC와 격돌 중에 있죠. 지금은 큰 차로 삼성이 뒤지고 있으나 내년부터 삼성에서는 10년 계획을 잡았지만 이제 9년이네요. 9년 계획을 잡았지만 저는 5년 이내에 격차를 10% 이내로 현재로서는 53%가 대만의 TSMC, 삼성이 17% 약간 높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4년, 5년 내에 저는 10% 미만의 갭 차이로 이내로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추가해 제재에 들어간 만큼 반사이익을 얻고 비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오를 것이다. 이 제재에서가 아니라 5G 시장 자체가 엄청난 비메모리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은 적고 그래서 반도체 가격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중국의 SMIC 업체는 거의 프로테지 정도로서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이건 잘못 분석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지속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5G 장비 지난 7월인가요? 8월 미국 최대 이동 통신사 버라이즌과 8조 원 규모 그 이후 지속 1월 초라고 한다면 지금 중저가 대역에 주파수 경매가 마감이 되고 인도 또 내년에 있고요. 주파수 경매에 있고 따라서 삼성전자의 현재 글로벌 5G 장비로서 글로벌 빅4에 해당하지만 2위 에릭슨, 3위 노키아를 넘어서는 장비로서도 이렇게 큰 성장을 내년부터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65조 원에 해당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대기 매수세가 풍부하다는 것.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와 같이 삼성전자가 현재 영업이익이라든지 성장성이 대단하죠. 그러면 배당이 상당할 것이고 그 배당한 주식들은 전부 다 다시 재매수할 거로 봅니다. 65조 원의 풍부한 고객 예탁금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에서 매년 늘 언제나 55%에서 58% 정도의 항상 그 밴드 내에서 외국인의 보유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는 2020년 하반기에 큰 성장을 했고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 지분 보유는 현재 55.72%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팔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올랐느냐? 바로 65조 원의 풍부한 동학개미의 고객 예탁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차후의 주가 상승은 외국인의 지분 증가를 다시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또 배당이 나올 것이고요. 배당이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거의 대부분이 다시 삼성전자를 저가 대기 매수세로 자금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55.72%인 외국인 지분 보유는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 그럼에도 주가는 신고가 8만 원대를 돌파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속 5G 장비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 그리고 풍부한 대기 매수세 고객 예탁금 앞으로 따라서 삼성전자는 분봉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가격 조정이 대단히 적고 지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3월부터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이때부터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적고 지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요? 시가총액 1000조까지 향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투자 포인트는 대단히 꼭 우리 세로이의 가족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의 이 투자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 조정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영상으로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꼭 한 번씩은 그 영상을 제가 주주이면서도 꼭 하기로 약속도 했고 해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정도 빠르면 일주일에 2번 정도도 가격 바닥권에 있을 적에 이렇게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신고가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대기 매수에는 잠시 추춤할 적에 조금 더 싸게 사야 주식은 수익을 낼 수 있죠. 지금은 관망한 상태로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잠시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성 싶습니다. 이렇게 가격 조정이 되고 횡보 정도가 나와야 들어가지 이렇게 우기를 승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격 매수하면 안 되죠. 관망한 상태로 지켜보실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삼성전자와 우선주는 무궁무진하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삼성전자와 10,000원 차이 정도의 가격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월 말까지는 이랬었죠. 주주 배정
주주명부의 등재 등으로 인해서 우선주가 최근엔 더욱더 본주보다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것. 어쨌건 삼성전자 우선주나 삼성전자의 흐름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큰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꼭 이 투자 포인트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홀딩하시고 또 배당 부분은 다른 쪽에 투자하셔도 좋고 삼성전자나 우선주에 고스란히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2월 31일 다사다난했던 정말로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늘 유종의미 거두시고 2021년에도 늘 건강 지키면서 행복한 그리고 복 많은 새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